안녕하세요. 제이마음입니다. 물론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만 요즘 오디오북이나 목소리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오디오북에 매력을 느끼셨나요?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혹은 평소에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거나 책을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오디오북에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저도 처음에 비슷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 됐을 때 수익 창출 중지가 됐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노출수와 조회수, 구독자 수에 엄청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수익 창출 중지 이후에 성장이 갑자기 멈추었고 그 상태로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자, 각설하고 제가 왜 수익 중지가 됐었는지 오디오북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하건대 이 영상을 보신 분과 못 보신 분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오디오북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목소리만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의 장점은 당연히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책만 쭉 읽어주면 되니까 영상 편집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목소리 편집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오디오에 집중하다 보니 작은 소음이나 말 실수, 입소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컷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보통 오디오북은 영상 길이가 긴 편이라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저작권 문제. 이건 정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인데요. 바로 책에는 저작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2019년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책을 그냥 읽어주는 채널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출판한 지 오래된 책이나 고전 이런 건 괜찮은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아는 고전에 가까운 동화들을 녹음해서 올렸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영상들이 떡상이 됐었고 결국은 그 영상으로 인해 수익 중지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연히 읽고 싶은 책의 출판사의 동의를 얻고 일부만 녹음해야 합니다. 이건 출판사마다 정책이 다 다른데요. 보통은 책 전체의 5에서 10% 정도 허락을 받을 수 있고 간혹 20% 이상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계신 전래동화나 고전 같은 걸 1시간 이상씩 들려주는 영상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작가 사후 70년이 지난 이야기는 그 작가가 가진 저작권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각색해서 제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전의 경우도 특정 출판사에서 만든 책은 그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3. 재사용된 컨텐츠. 혹시 재사용된 컨텐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익 중지 사유 중에 아마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누군가의 영상이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튜브 AI라는 무서운 방망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때려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디오북을 하는 저의 경우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이런 거였어요.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재활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사용 콘텐츠라는 것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디오북을 들으실 때 낭독자가 책에 대한 소개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다음 책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책을 읽으려면 매번 해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만든 이야기이고 영상이나 그림도 재사용 콘텐츠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아니, 출판사의 허락까지 어렵게 받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매번 다르게 해설을 해야 되나? 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게 안전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에 주의사항을 안 지키는 채널들도 엄청 많고 광고만 잘 나오던데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유튜브 AI가 언제 그 영상을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순전히 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일단 마음대로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튜브 정책은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오디오북을 시작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아셨나요? 저의 경험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영상이니 꼭 주의하시고 시작 단추부터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상을 올리신 분들도 내 영상을 점검해 보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듣고 나니까 오디오북 너무 어렵다. 그냥 하지 말자.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영상 제작에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면서도 수익이 거의 없는, 현재는 실패자일지 몰라도 근 몇 년간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시작해서 1년 이상 지속해본 사람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으니 서둘러 마칠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